근데 사실은 뭐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그러니까 예. 대충 그 예상이 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2011년에 그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 참석했던 검찰 개혁 관련한 그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토크 예. 콘서트. 그때 조국 장관이 이미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하려고 할 때 검사들이 대거 항명을 하거나 저항을 하면 뭐 골치 아프게 생각할 거 없다. 다 그만두게 사표 받고 그다음에 로스쿨 출신들로 다 검사부 임명해서 예. 아예 다 바꾸면 된다라는 얘기를 그때 이미 한 적이 얼마 전에는 있습니다. 검사 집단 사표 환영 뭐 이런 실검이 올라오고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방향대로 이제 추진을 이제 할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래서 역시 뭐 검찰 개혁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제 인적 쇄신이 가장 이제 주축을 이룰 가능성이 예. 높은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지가 이제 지금 관심사인 거죠. 그러니까 예. 국민들은 이것을 이거 혹시 뭐 일종의 그 보복 인사하는 거 아니냐. 본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가족 의혹 수사 부분에서 예. 유감이 많았던 나머지 일종의 한풀이하는 식으로 이걸 뭐 그러니까 다 그 지금 수사 라인을 다 교체를 예.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의혹의 시선이 이제 한쪽에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을 어떻게 불식시키면서 그야말로 인적 쇄신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미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이제 임명이 되면서 기수 파괴도 되고 이래서 한 70여 명 정도가 이제 그만둔 거예요. 보면 이제 검찰에 어떻게 보면 그 상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예. 그 밑에 층까지 다 이제 이렇게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뭐 좋게 말하면 물갈이를 이제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나쁘게 보자면 수사력이 확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예. 또 공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확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검찰의 능력이 갑자기 툭 떨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건 또 다르게 보면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측면에서 좀 소홀할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정도의 어떤 그 우려가 되는 지점들이 좀 있다 이렇게 예.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제대로 가는 방향인가? 뭐 이 부분을 좀 돌아봐야 될 측면이 있는 것도 같고요. 이런 가운데 그제죠. 장관 취임 날 법무차관이 윤석열 총장을 뺀 조국 수사팀을 제안했다고 알려져서 지금 외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장관과의 교감은 없었다고 했고 조금 전에 조국 장관도 출근길에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권 의혹은 그러나 증폭되고 있는데요. 관련 야당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완장을 차자마자 검찰 죽이기에 나서는 모습이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최악의 후한무치 정권, 아나무인 정권, 어떤 단어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정권입니다. 조국 장관이라는 말씀이 안 나온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저도 장관이라는 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취임하자마자 조국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흔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조국 법무부는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수사 외압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시간으로 보면 저는 몰랐다고도 볼 수 있고 의혹을 갖자면 한없죠. 지금은 저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화 부장관 오얏나무 밑에서 각본을 낼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몰랐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취임하자마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었을 거니까. 예. 나경원 원내대표는 동원할 수 있는 표현 다 동원하다가 장관 말이 안 나온다. 민정수석으로 부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좀 듣고 왔는데요. 자,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윤석열 총장을 제외한 수사팀을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리자 이런 제안을 법무부에서 했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조국 장관은 이거를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성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정치적인 논란 속에 검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수사의 이 폭이라든가 흐름 그리고 지나친 또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이런 흐름에 대해서 여권이 반발을 하고 있고 청와대와 일단 각을 세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대상으로 삼았던 조국 장관이 취임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조국 장관이 취임했을 때 이런 대립각에 서 있는 윤석열 총장과 이런 관계들 예. 아마 그래서 법무차관이 그런 아이디어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공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부담도 들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장관이 취임을 해서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인사권이라든가 뭐 특수부 축소라든가 사실은 이미 검찰 개혁에 대한 기본 그림은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과연 장관이 어느 수순으로 어떻게 그리고 전체 이 검찰 개혁의 대의에 맞게 가느냐 이것이 예.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좀 그동안의 이런 정치적 논란이 좀 줄어들도록 하겠다는 아이디어 차원으로 보는데요. 바람직하지는 않다. 모든 일은 장관에게 맡기고 검찰 일은 검찰총장과 검찰에 맡기는 것.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은 검찰을 할 일하고 장관은 장관을 할 일 하면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었다고 그런 제안을 할 필요 없었다고 보고요. 윤석열 총장이 또 거절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원칙대로 가고 또 조국 장관도 여러 가지 이미 시작했습니다. 추진 지원단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제대로 검찰 개혁하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조국 장관 얘기대로라면,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지금 알아서, 그러니까 지금 새 신임 장관의 이제 심경 경호 차원에서 움직였다라는 얘기로밖에 이제 들리질 않아요. 그 고위 관리들이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거죠. 그런데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국 장관이 그러니까 장관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으나.
그러니까 이미 그 인사청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법무부 고위직들 중심으로 해서 기획단 만들어서 인사 검증 대비해서 지금 준비단들이 만들어지는 저 있는 상태였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 단위에서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편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검찰 출신으로 지금 법무부에 파견 나간 사람 중에 그 인사청문 기획단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야 나중에라도 조국 장관이 이렇게 임명이 돼버리면 이거 어떡할 거냐. 예. 그래서 아마 그와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우 좀 부적절했던 것은 분명하고 이게 뭐 그 앞으로라도 이런 식의 시도가 계속 이어진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들로서는 의혹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 굉장히 조심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오얏 나무 밑에서 각근을 맬 필요는 없다. 그렇죠. 박지원 의원의 얘기 이 부분은 뭐 새겨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검찰은 수사에 계속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처음 이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사모펀드 관련해서 지금 사모펀드 운영사 투자처 영장이 신청이 됐고 오늘 지금 영장 심사가 진행 중인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조 장관 오촌 조카 그리고 사모펀드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 통화 내용,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들어보면 사전에 말 맞추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촌 조카와 예. 웨스턴시티의 그 대표 같이 통화한 내용들 국제전화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분이 필리핀에 있다고 하죠. 네. 그러면서 했던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만 본다면 뭐 지금 방송 나오지만은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자금 흐름을 다르게 말해달라 이해 충돌 문제 생기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예. 마치 그런 음모가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거든요. 대신에 저는 이 부분을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예. 이 발언을 정확하게 또 파악해봐야 되고요. 검찰이 수사하는 내용과 어떻게 연계되는 걸 봐야 되고요. 대신에 조국 후보자 측에서는 이 조카에게 사실상 사기를 당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카가 자신을 보호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찰이 이런 부분을 좀 명백하게 밝혀야 예. 된다. 이 조카가 얘기하는 의도가 과연 조국 후보자와 연계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이런 것들을 잠정 가상해서 본인이 벗어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얘기인지 다양한 차원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면 뭐 예.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나 조국 후보자 측, 조국 장관 측의 얘기 그리고 또 관련되는 검찰의 조사 내용들 그리고 나오고 있는 것들을 저는 좀 종합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봐야 된다. 예. 자꾸 억측과 또 여기에 대해서 추측이 개입되다 보면 이 상황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찰 조사를 좀 꼼꼼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예. 봅니다.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조국 장관이 알았느냐 아니면 부인은 알았느냐.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녹취록만 가지고 조국 장관이 관여했다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면은 뭔가 무마를 시도하는 듯한 이런 정황이 있어서요. 좀 의혹의 눈길이 나오는 것도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한 가지는 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 단초를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제공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민정수석이고 그러니까 본인 업무 중에서 고위 공무원들 비리 다 이렇게 조사하는 것들이 당연히 포함이 돼 있잖아요. 예. 자 고위 그 정부 관리들 또 정치인들 이 비리 관련해서 의혹 부분을 이제 검증을 할 때 청와대에서 감찰반 동원해서 본인만 검증하나요? 아닙니다. 가족도 다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고 특히 경제활동 관련해서 어떤 부적절한 행위들이 있는지를 늘 감찰을 해요. 그죠? 이게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하는 주 업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본인이 어찌됐건 그 사모펀드에 가입하는 행위를 용인을 한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오촌 조카, 자기 친인척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사안을 부인이 하도록 뭐 용인을 했거나 허락을 했거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본인도 그 부분을 시인을 했다시피 자, 오촌 조카한테 자문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 단초를 사실은 애초에 이 고위공직자라면 제공하지 않았어야 하는 거죠. 예. 최근에 이제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고위공직자 190여 명 가운데서 사모펀드 가입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의혹으로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 단초조차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안 하는 거거든요. 고위공직자들이. 자, 그 부분과 더불어서 자, 지금 정경심 교수가 이 조국 후보자의 해명과는 달리 지금 여러 군데서 이 관련이 된 것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럼 오촌 조카하고 상당히 가까웠던 것 같다라는 가까웠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자문료 받은 부분 나온다는 거죠. 예.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이제 그 조금 전에 이제 차트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배터리 펀드가 투자한 회사 예. WFM이라고 하는 회사 네. 그 회사에 지금 오촌 조카가 그쪽 대표에게 소개를 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경심 교수를 예. 그쪽에 자문을 받았다. 자, 이런 것은 사실은 그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당연히 금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혹으로 불거질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친인척 관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고위 예. 공무원들은. 뭐 고위 공직 경험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어찌됐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의혹이 존재하다 보니 예. 이번에 이제 전화 통화 내용도 좀 관심을 끌고 있는 거고요. 지금 오촌 조카하고 그 오촌 조카 해외에 나간 상태에서 정경심 교수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다라는 오촌 조카 측근의 지금 이제 그 발언 내용도 보도를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네. 이 이제 녹취록이 더욱더 관심을 끄는 겁니다. 이게 오촌 조카하고 정경심 교수하고 사전에 얘기를 예. 나눈 결과 이게 추가로
어떻게 보면 말 바꾸기를 시도한 거 예.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녹취록이 어쨌든 돼버린 거죠. 조국 장관은 지금 네. 몰랐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사법개혁이 시대적 송영이다 이런 판단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거고요. 검찰개혁이 지금 또 법무부에서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되는 모양새인데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검찰개혁단 이제 구성을 보면은 검찰 출신이 아닌 민변 출신의 황희석 단장이 왔고요. 그럼 이때 보면은 실무로는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을 불렀습니다. 이게 나름의 상징적인 그 인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이 조국 장관 가족 수사팀의 좌천 시나리오 아니냐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입장 듣고 오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일이 자신의 복심으로 알려진 이종근 인천지검 차장검사를 과천청사로 부른 것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에 임명되면서 차장검사 이하 평검사들의 인사를 전행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의 정점에 서 있던 그런 검사였습니다.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검사들을 대부분 지방으로 전보 좌천 인사를 하는 인사안을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서초동 법조 검찰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언론에서나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의문점이지 네. 저는 그렇게 할 조국 장관이 아니다. 그렇지 네, 일단 이종근 검사는 어떤 인물인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야당에서는 조국 수사팀의 좌천안이다 이렇게 보는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일단 이종근 차장검사 검찰에서 정말 수사 능력에서는 높이 평가를 받아왔고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진행됐던 여러 가지 그 당시 정말 잘못된 수사 있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었던 네. 그런 목소리를 냈고요. 박상기 법무장관을 보좌하면서 사실상 검찰 개혁에 대한 기본 그림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만들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조국 장관도 이런 검찰 개혁은 반드시 상징적인 검찰 내부의 출신만이 아니라 외부의 분들 그리고 그동안에 이런 역할을 했던 검사들을 중용하는 것들. 왜냐하면 결국은 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인사권을 예. 활용해서 전체 그 검찰 개혁의 큰 그림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특수부의 위상 조정이라든가 지금 뭐 특수부 출신들이 너무너무 많이 포진하면서 검찰이 지나치게 그런 쪽에 수사에만 집중하고 있는 예. 그런 흐름들에 대한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조국 장관이 그런 큰 그림을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제기, 야당으로서 물론 비판하고 비난할 수는 있지만 그동안에 나왔던 이 자유한국당 내부의 이 검찰 출신 의원들의 네. 그 목소리는 사실은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중앙도 의원은 어땠습니까? 생활기록부 불법으로 그걸 유출해서 사실상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뭐 딸과 관련해서도 잘못된 주장을 계속했었고요.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자꾸 음모론적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조국 장관이 그동안 살아왔던 저는 삶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조국 장관이 이 딸과 관련된 그런 관계에 있어서 불공정에 대한 비판 스스로 자신이 반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외의 삶을 본다면 그렇게 불공정하고 뭐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럴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예. 민정수석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검찰의 올바른 길들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을 하나씩 하나 해나가는데 아마 야당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